선생님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발문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발문이라고 하면은 미안합니다. 발문이라고 하면은 우리 교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몇 시간 동안 발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의 최종 목표부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늘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업의 최종 목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사고력입니다. 자,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개념입니다.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하위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고력은 여기에 있는 것을 통틀어서 하는 대단히 넓은 개념입니다. 이 사고력은 말 그대로 사고만 얘기하는 사고력. 그 다음에 전이가 높은 지식. 전이가 높은 지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응용의 폭이 넓다는 것이죠. 아주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하자면은 써먹을 때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 전이가 높은 지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오늘 정말 제대로 학습을 통해서 전이가 높은 지식을 얻었다면은 바로 다음 날 수업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는 지식이 될 것이고, 이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그때 부딪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되는 지식을 말하는, 그러니까 쓸모가 있는 지식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이가 높은 지식과 그 다음에 탐구력이라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지식을 탐구할 때에 그야말로 땀 뻘뻘 흘리고 지적으로 고뇌하고 탐구적으로 모색하는 그 과정에서 바로 이른바 탐구력은 길러진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사고력이라고 넓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력이다. 말할 때 이 좁은 의미의 사고력과 전이가 높은 지식, 탐구력, 이 세 개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 사고력이라는 말을 문제를 해결할 때 쓰이는 힘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라는 말로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은 동의어, 뜻이 같은 뜻으로 요즘에 흔히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를 기르는,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일,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사고력, 전이가 높은 지식, 탐구력을 기르는 것이 우리 수업의 최종 목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에서 발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수업의 모든 것이 그랬지만은 발문도 역시 이 이른바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이것을 기르기 위한 한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자세한 논의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또 먼저 현행 수업의 최대 문제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현행 우리의 수업 가운데는 그 사고력을 기르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AB 양군으로의 분열과 그 고정화 현상, 이것은 사고력을 기름에 있어서 전혀 약이 되지 못하는, 그야말로 독약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AB 양군이라면, AB란 말은 이제 늘 제가 쓰고 있는 말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은, 학습을 제대로 한 어린이, 한 시간의 수업이 끝났을 때 당의 시간의 학습 목표에 도달한 어린이, 그 다음에 비군이라는 것은 그 당의 수업의 학습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불완전하게 또는 완전히 그것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그런 어린이들을 저는 비군으로 약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 양군으로 분열과 그 고정화 현상이 현행 수업의 최대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수업의 최종 목표니까 그 사고력은 우수한 어린이들에게만 길러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다 길러져야 할 능력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수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선생님들의 본의와는 전혀 다르게, 선생님들의 본의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모든 어린이들이 다 제대로 학습해 줬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본의죠. 그런데 현실은 선생님들의 본의와는 전혀 다르게 AB 양군으로 분열되고 있고,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고정화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A군은 언제까지나 A군이고 B군은 언제까지나 B군이다. 언제까지라는 말은 인생, 그 인생 B군, 인생 A군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현행 수업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애기는 자꾸만 우수해지고 열, 그러하지 못한 어린이는 자꾸만 열등해 간다. 이 말은 여기에서 본받아서 제가 만들어본 말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자꾸만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자꾸만 가난해지는. 그러니까 부익부 정치를 하고 있으면 빈익빈 자연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옛날 아주 그리스 시대부터서 가장 나쁜 정치의 결과라고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끔 정치가들이 얘기해 보면 이 말을 인용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치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관점을 한번 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의 얘기고, 우리의 수업이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죠. 우수한 애기는 자꾸만 우수해지고, 그러지 못한 어린이들은 자꾸만 열등해지는 이러한 수업이 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업도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현상. 교사하고 A군만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B군은 이곳에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것을 보고만 있다는 말이죠. 이들이 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학교에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강의의 가장 큰 초점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강의는 이렇게
교사가 어린이들과 맞물려서 돌아간다. 그 어린이들은 모두가 다 A군이다 이 말이죠. 자, 이러한 수업을 그리면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이와 같은 수업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강의하고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업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교사의 본의와는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잘 따라오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코 교사의 본의는 아니다 말이죠. 그러나 그 본의와 무관하게 잘 따라오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또 제가 그 문헌을 보니까 이 코메니우스 약 400여 년 전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당시에 400여 년 전에 어떤 염원을 가지고 있었냐? 코메니우스 염원이 아직껏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요인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코메니우스는 어떤 염원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이거 전원이 제대로 학습하게 되는 즐거운 수업. 이것이 코메니우스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 요인이 나변에 있는가? 그러면은요, 결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수업의 방법이 같습니다. 방법이 같으면 결과도 같다고 하는 이 법칙대로 400여 년 동안 그 법칙대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수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현재일 뿐만 아니라 400여 년 전에 이미 그와 같은 안 좋은 수업, 우수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하기 때문에 400여 년 전 코메네스 시대나 지금이나 역시 AB 양군으로 분열되는 그런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수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이것이 결국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 왔냐? 나는 발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발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수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AV 양군으로 분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문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갖다가 관련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4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르치는 방법, 수업의 방법이 똑같다 이것이. 어떻게 똑같냐? 우수한 어린이들, 잘 따라오는 어린이들, 거수하는, 손들어 선생님이 발문하자 곧바로 저요 하고 손들고 지명하고 하는 바로 이 수업의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발문이 어떠하기에 그러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요, 저는 그동안에 많은 수업을 참관하고 또 수업의 현장에서 실천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것이, 이 발문이 결국 오늘의 수업의 문제점, 다시 말하면 AB 양군으로 분열시키는 이것의 책임이 대부분이 발문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무슨 짐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1200여 개의 학급의 수업을 참관해보고
그러한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발문이 무엇이며 발문이 어떠하기에 그런가에 대해서 차례차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먼저 발문의 무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문의 무게라고 할 때 이 사계의 권위들을 가르침,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 이름이 드높은 많은 권위들의 교수학자들의 이 발문에 대한 생각을 지금부터 좀 소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사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 찾아낸 권위들의 말씀입니다. 수업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수업이 성립이 되느냐 아니 되느냐를 결정되는 최대의 관건은 무엇이냐? 교사의 발문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히로오카 료소라고 하는 교수학자가 한 말입니다. 이번에는 브루나, 그 유명한 브루나는 발문이란 학습자의 사고와 상상을 유발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다. 사고, 학습자의 사고와 상상. 결국은 사고라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발문이라는 것은 학습자의 사고와 상상을 유발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인데, 지금 현재 수업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문이 이 브루나의 말대로 과연 되고 있는가? 학습자의 사고와 상상을 유발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입니까? 내가 발문을 던지는 것은 어린이들의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입니까?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는가, 그러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 아닐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자들을 지적으로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발문 바로 그것이다. 요시모토 히토시 이분은 정말 우리의 그 수업의 방법, 기술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준 분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발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 다시 바꿔서 교사의 지도 활동의 중핵은 발문이다. 요시모토 히토시 이분이야. 교사의 활동의 중핵,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활동은 무엇이냐? 발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문을 잘 못해버리면은 수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망쳐버리는 결과가 된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의 말을 다시 한번 명하겠습니다. 학습자들을 지적으로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발문 바로 그것이다. 어찌 그러냐 하면은 지도 활동의 중핵은 발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자, 이홍우 교수께서 하신 말씀. 발문이란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적인 신념을 부정하는 일이다.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이나 또는 여기서 말하는 신념이나 이런 것 완전히 부정당하면은 지적 균형을 잃고 그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고한다. 그러므로 결국 이영우 교수가 하신 말씀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요 상식적인 신념을 부정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 발문이다 하고 이용우 박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프로 교사의 첫째 조건은 어린이들을 묻는 주제로 하도록 하는 발문 기술이다. 무코야마 요이치. 일본에서 오늘날 참 가장 유명한 사람 하나 찾아라 그러면 바로 이분, 무코야마 요이치. 또 이분은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프로 교사 첫째 조건은 발문 기술이다 이 말. 발문 기술은 무엇이냐 그러면 어린이들을 묻는 주체로 만든다 이것입니다. 어째서 묻는 주체로 만들어야 되느냐? 인간은 물었을 때 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함으로써 사고력 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업의 최종 목표가 사고력 기르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지 어린이들이 사고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근데 그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게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무엇이냐 하면은 발문 기술이다 이 말. 프로 교사의 첫째 조건은 어린이들을 묻는 주체로 하도록 하는 일이다. 어린이들을 묻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것이 그러니까 교사가 물었는데 어린이가 물음의 주체가 되어버린다 이 말. 다시 말해 교사가 물었는데 어린이들은 내부에서 물음이 치솟아 올라서 그야말로 그 물음의 답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 사고하는 주체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래서 사고력을 기르는 것. 이것이 발문이다. 그것이 발문 기술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을 구성하고 있는 골격은 발문과 지시다. 이거 무코야마요이치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프로 교사의 제일 조건은 발문이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은 발문으로 시작하여 발문으로 끝나는 일이다. 그래서 수업력은 곧 발문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사가 수업력이 몇 점짜리냐 하는 것을 평가하려면은 발문을 본다. 그 말입니다. 발문을 보면은 그 교사의 수업력을 거의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발문의 교절이 잘하고 못하고 그런 말입니다. 발문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이 교사의 전문적 역량을 재는 가장 정확한 바로미터다. 그래서 이게 다카 이치로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을 보니까요.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교사가 수업을 할 경우에 누구든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기에 그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발문, 설명, 주의를 주는 것, 지시하는 것, 그 밖에 지도하는 것. 이것이 교사가 수업을 할 때에 하게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활동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다카 교수의 이 제안에 대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다면 어떤 것이냐면 이겁니다. 설명과 지시를 바꾸는 것. 이렇게 이만큼 넓은 것이 설명이고 그보다 조금 더 좁은 것이 지시다 하고 이 설명과 지시를 바꾸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밖에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문은 가장 무거운 것이다.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AB 양군으로 분열시키는 것도 발문이고 분열시키지 않는 것도 발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연구해본 결과에 의한 것 같으면 정말 지금 AB 양군으로 분열되고 있는 요인의 99%는 어디에 있느냐? 발문입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부터 하게 되는 이 발문의 강의는 모든 선생님들이 경청을 해주셨으면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 교수의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루 교수는 이 하브루타를 연구하고 있는 분이겠습니다. 유태인들의 이 교육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신 분이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 교육의 방법만 바꾸면 우리가 유태인을 앞설 수 있다. 우리도 유태인에 지지 않는 아주 유능한 민족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유능한 민족이 어째서 지금 유태인 이스라엘만 못하냐? 교육이라는 면에서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교육의 방법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교육의 방법만 바꾸면은 우리도 유태인을 더 앞설 수 있다 이런 말. 교육의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유리 교수가 말하는 교육의 방법, 유태인들의 교육의 방법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발문입니다. 유태인들 어머니들은요 어린이들의 학교에 다녀오면은 오늘 몇 번 발문을 했느냐, 몇 번 선생님께 물었느냐, 그걸 묻는답니다. 그리고 무엇을 물었느냐, 그걸 묻는데요. 이것이 뭘 말합니까? 묻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고하는 일이다 이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학교에서 얼마나 사고했느냐 그렇게 물으면 어린이가 대답할 수 없으니까 몇 번 발문했느냐 요것을 묻는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발문의 이야기로 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